안녕하세요 교수님. 2학년 10반 최승우입니다. 이번 주 9주차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번체의 장점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잔존 치료고를 적은 흡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지 능력, 오수, 촉감, 식별 우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의치의 유지 및 안정성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충이치에 비해 저작 기능이 우수하고, 그 다음은 심미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임상 술식과 기본 과정이 우수하고요. 아홉 번째로는 당뇨파 환자 등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치근의 동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충이치를 장착한 후 5년 뒤에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입니다. 6.6mm고요. 그 다음에 오버덴처를 장착한 후에는 5년 뒤에 흡수된 치조골은 0.8이기 때문에 로트 한 개라도 살려서 어치를 제작해주는 게 이제 치조골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버덴처의 단점인데요. 바타이프 같은 경우에는 수직 악강거리에 따라서 이제 바 밑에 치태가 낄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수직 악강거리에 대한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fer물 착탈 시 치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치즈와 치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지대치에 따른 분류인데요. 베어루트 페이스와 메탈 코핑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탈 코핑에는 롱 메탈 코핑이 있고, 미디움 메탈 코핑, 그 다음에 숏 메탈 코핑이 있습니다. 신경치료한 후 치간 부위를 잘라내고 메탈 코핑을 해주는 게 이제 베어루트 페이스와 메탈 코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덴처의 분류인데요. 분류에는 스탑 어태치먼트와 바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스탑 어태치먼트의 사진인데요. 프라이머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컨더리 파트의 덴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 어태치먼트의 사진인데요. 덴처 파트에 라이더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스탑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오버덴처입니다. 치근 한 개에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틱 어터치먼트인데요. 마그네틱 어터치먼트는 자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자석과 자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키퍼를 이용한 자성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성 어태치먼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버덴처의 치료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대치를 선택해 주고요.
다음에 지대치, 불필요한 지대치는 발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대치에 치주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지대치 근관 치료를 해줍니다. 다음에 임시의치 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지대치를 완성시켜주고, 다음 피계의치를 완성해주면 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치간부는 오식이 발생되어 있지만 치근부는 멀쩡하기 때문에 치간부를 잘라내고 이제 신경치료를 해주고 코핑을 씌운 후 오버덴처를 가는 것입니다. 오버덴처 제작 시 고려사항에는 지대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수직 악광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광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삽입로, 그 다음 유지, 그리고 완합과 비완합의 어떤 오버덴처를 선택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지대치의 선택에는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고금이 낮은 어태치먼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탑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대치 위치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바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바가 직선으로 위치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제 삽입로인데요. 삽입로는 을치선과 삽입로 어태치먼트 부착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 뜻은 을치상의 삽입로와 관계없이 어태치먼트 부착 을치를 그냥 진행했다가는 일자 파트에 덴처가 들어가면서 을치상의 삽입로와 언밸런스 돼 있어서 끼워지는데 많은 문제점과 끼워지는 과정에서의 과다한 조기 접촉으로 과차력에 따른 유지력 저하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텐션인데요. 리텐션에는 이제 공구를 이용해서 피메일 파트에 이제 공구를 눌러주면 피메일 파트가 오므려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액티베이션이고요. 그다음 디액티베이션인데요. 타이트한 경우에는 공구를 집어넣어서 피메일 부분을 화살표 방향으로 벌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메일과 피메일 사이에 디스크가 끼워진 상태로 중합을 하게 되면 디스크를 빼내면 이제 디스크 공간만의 의치상과 치조제 간의 그만큼의 공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달보 B 어태치먼트입니다. 리질리언 타입이고요. 다음 달보 Z 어태치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존 치조제가 잔존전 치근의 수가 많거나 치근의 상태가 좋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제 바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개념인데 조인트와 니트 타입으로 분류를 합니다. 바와 라이더 사이에 스페이서를 넣어줌으로써 공간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조인트 타입이라고 하고요. 다음 명칭은 돌도바 어태치먼트입니다. 반대 유니트 타입은 바와 라이더 사이에 끼워지는 어태치먼트입니다. 레귤러스 타입의 어태치먼트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리질리언 타입과 리지 타입 선택 시 고려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능 시 발생하는 결합을 지대치로 보낼 것인지 잔존 치수대로 보낼 것인지를 보는 것인데요. 악공에 따라서 선택할 때에는 상하하게 모두 오버된 주행 경우에는 상하계 리치 타입, 하하계는 리질리언 타입을 적용해 줍니다. 상하기 자연치열, 하하기 오버된 저일 때는 리질리언 타입을 적용해 줍니다. 대합치가 충치일 경우에는 리치드 타입을 적용해 줍니다. 이제 스타트 어태치먼트의 사진입니다. 이제 메탈 코핑에 메일 파트에 솔더링을 해서 붙이는 겁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치간부를 직접 잘라내고 최근에 신경치료를 한 후 기성 직접 치근에 고정시켜 이용되는 달보 로텍스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이제 캐스팅 온 테크닉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아까도 나왔던 달보 제트 어태치먼트. 다음은 마이크로 픽스 어태치먼트고요. 이 어태치먼트의 단면도는 바깥의 부분은 피메일이고 안에는 메일인데 피메일 파트 내부에 이런 와이어가 하나 들어있어서 이제 결합 시 와이어가 음영에 들어있다가 메일 파트에 이 부분에 들어가서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달보 B 어태치먼트인데 리질리언 타입입니다. 마이크로 픽스 어태치먼트. 아까도 말씀드렸던 액티베이션, 그다음 디액티베이션입니다. 구강 내에서 직접 핀메일 파트를 교체하는 사진인데요. 다음은 이제 화이트, 오렌지, 블루, 그레이 순으로 이제 마모에 따른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ERA라는 어태치먼트 공구입니다. 공구를 이용해서 이제 교체를 해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탑 어태치먼트의 정지인데 파샬된 척으로 콤비네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대치의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특징에는 바 어태치먼트 앱의 청소 및 치태 관리가 용이하고 두 번째로는 지대치 위치 상태에 관계없이 의치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과할 경우 초기치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수지 각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
삽입로와 일치된 곳에 어태치먼트를 적용해야 됩니다. 건강한 체온을 가지는 이 두세 개의 치근에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잔존 치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개 다 쓰는 게 아니고 스플린트는 하고 한 개에만 스타터 같은 치건트를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9주차 충이치 기호학 동영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